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캐나다에서 유학생활을 하며 UX 디자인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오늘은 저의 삶에 갑자기 찾아왔던 급성 심근염이라는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일이 제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제가 어떠한 가치관을 갖게 됐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2018년 가을, 2018년 10월 달에 저는 갑자기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는데요. 사실 실려갔다기보다는 제 발로 저희 부모님과 함께 응급실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응급실에 가기 일주일 전부터 계속 체한 느낌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제가 원래 좀 잘 체하는 편이어서 그걸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지상직 승무원이라는 뭔가 목표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4학년 2학기의 마지막 막학기를 다니고 있던 학생이었는데, 그렇게 한 며칠이 지났어요. 계속 체한 느낌이 있으니까 음식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좀 당연히 살이 좀 빠졌겠지 하면서 몸무게를 쟀는데 체중이 하나도 안 빠져있고 오히려 체중이 계속 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뭔가 몸이 붓고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 그것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제가 느끼기에 그 통증이 월요일부터 시작이 됐었다면 토요일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가슴이 갑자기 너무 아픈 거예요.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뭔가 조금 깨림직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슴이 너무 답답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빠랑 저랑 엄마랑 차를 타고 이제 응급실을 이제 가게 됐습니다. 접수를 하고 가장 먼저 혈압을 재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혈압을 측정을 하는데, 혈압 원래 정상 수치가 정상인은 80에서 120, 그게 정상 수치라고 하는데 제가 그때 혈압을 쟀을 때 81에 50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거 너무 혈압이 낮다, 다시 재야 된다, 다시 재야 된다 해서 3번을 쟀는데 3번 다 80에 5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응급실에 어떤 베드에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심전도 체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커튼을 치고 심전도를 체크를 하고 그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의사 선생님이 저희 엄마 아빠를 따로 불러서 데리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들어오시더니 엄마 아빠가 이제 괜찮을 거라고 저를 막 다독이시는 거예요. 저는 영문도 모르고 도대체 뭐가 약간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의사 선생님 몇 분이 오시더니 제가 자리하고 있었던 그 응급실에 그 베드를 끌고 어떤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갑자기 목을 뚫어야 된다고 하면서 3개, 4개 정도의 호스를 그 관에 넣기 위해서 제 목을 이렇게 뚫기 시작했어요. 근데 되게 그 생사를 찢는 그 느낌이 저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냥 원래 아프다고 이야기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다 참는 편이어서 진짜 그냥 눈 꼭 감고 참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바로 그 병원 2층인가 3층에 위치하고 있던 중환자실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중환자실에서도 제가 가장 중환자였었나 봐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가장 맨 앞에 있는 통유리 창으로 된 중환자실에 제가 들어가게 됐고, 제 옆에는 이제 심장이 멈추면 그 왜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게 직 해가지고 심장 펑펑 하는 그런 기계들 있잖아요. 그런 기계들이 옆에 막 그런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제 응급실 베드에서 중환자실 베드로 옮겨져야 하는데, 누워있으면 그 시트를 이렇게 쿵 하고 옮기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딱 누우려고 하는데 누우니까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공포감이 진짜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나 진짜 죽는다 약간 이런 생각이 압도돼서, 누우면 숨이 안 쉬어지니까 제가 막 엄청 울면서 발버둥을 쳤어요. 못 눕는다고 발버둥을 치니까 선생님들이 엄청 저를 진정시키면서 잠깐만 참으면 바로 산소호흡기 달아주겠다고, 안 죽는다고 하면서 저를 달래서 제가 이렇게 어떻게 그 베드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제가 완전히 180도로 누우면 진짜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0도에서 120도 그 사이 정도로 제가 제 의자가 세워진 상태로 저는 바로 산소호흡기를 차게 됩니다. 제가 그때 갖고 있던 질병의 이름은 급성 심근염이라고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병이었어요. 사실 원인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제 심장 기능이 이미 반 이상이 떨어져 있던 상태였고, 그래서 숨쉬기가 힘들었던 거고, 제 폐와 심장에 이미 물이 많이 차 있었던 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몸무게가 빠지지 않고 몸무게가 더 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중환자실은 화장실을 절대 스스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변 호스도 몸에 끼워지고 그 침대 밖으로 절대 발을 내릴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하루에 20분씩 2번만. 그때가 메르스 이후였기 때문에 중환자실의 면회 시간이 하루에 2번 20분씩 가능했었습니다. 중환자실이 진짜 고통스러웠던 게 일단 제 방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그저 그 투명한 창으로 보이는 간호사 선생님들과 그 다른 침대에 누워 계신 분들 보는 거, 그리고 제 앞에 있는 벽에 있는 시계 보는 거, 그거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진짜 그렇게 며칠을 누워만 있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오셔서 심전도 체크를 하시고 손목에서 피를 빼가고, 나중에는 온몸에 다 피를 빼가니까 할 데가 없어서 제가 발등과 발목까지도 그쪽에서도 매일 피를 마지막에는 빼시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잘 걸어 다녔었는데 하루아침에 병원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숨도 산소호흡기를 차고 그렇게 숨을 쉬고 있어서 제가 진짜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슬펐거든요. 근데 울면 기기에서 소리 나니까 울지도 못하고, 잠깐 잠들면 막 간호사 선생님들 막 뛰어와서 저를 깨워요. 막 잠깐 잠들었을 때 뭔가 부정맥 소리가 나면 제가 잘못될까봐 막 와서 깨우고, 이름이 뭔지 알아요? 여기 어딘지 알아요? 이러면서 계속 저를 깨우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되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정말 눈 뜨고 그냥 보이는 것만 보고, 입맛도 없어서 밥도 거의 먹지 못하고 진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심혈관계 중환자실로 옮겨지게 됩니다. 근데 저는 진짜 천국에 간 것 같았어요. 일단 그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저만의 방이 따로 있고 그 방 안에 TV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너무 천국인 거예요. 볼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진짜 하루 종일 TV를 켜놨어요. 안 봐도 그냥 TV를 켜놓고 그냥 뭔가 그 소리를 계속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혼자 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처음에는 차도가 너무 없어서 인공심장을 달아야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부모님이 그 이야기를 저한테는 해주시지 않고 나중에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다 퇴원을 한 후에. 다행히 심혈관계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에는 몸이 금방금방 회복이 됐어요. 매일매일 그 침대에 몸무게 재는 것도 있었는데, 그 몸무게 재는 게 있었던 이유가 제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고 있는지, 그런 심장과 폐에 차있던 물이 빠져나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하셨거든요. 사실 심전도 검사를 할 때 이 가슴을 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예 이 속옷을 입고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심장 검사를 매일 해야 되니까 그냥 팔만 낀 어떤 원피스를 입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심전도 검사하러 오시면 그냥 매일 검사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불편함도 안 느껴질 정도로 그 상황에 제가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검사하고 피 뽑아가고 여기 목에 구멍 뚫린 호스들로 약물이 계속 투입되는 그 불편한 느낌도 약간 이제 제 일부가 되어가는 그런 익숙해져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그렇게 중환자실에서 계속 생활하고 간호사 선생님들이랑도 좀 친해졌어요. 되게 고생도 많이 하신다는 걸 알게 됐고, 이제 제 피부를 걱정해 주시던 선생님은 그 산소 호흡기가 이렇게 바로 되어지면 살이 까질 수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패드도 붙여주시고 그 위에 산소호흡기를 찰 수 있도록 그렇게 막 해주시기도 하시고, 병원에 있으면 네일 아트를 하고 있으면 안 되나 봐요. 그게 어떤 규정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매니큐어를 손에 바르고 있었는데 막 그것도 선생님들께서 다 지워주시고, 또 하필 그때 제가 또 생리를 하는 그런 때였어가지고 그거를 제가 불편하다고 할 때마다 갈아주시고, 소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소변 호스로 나가고 있으니까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한 번씩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간호사 쌤한테 부탁해서 저 진짜 화장실 한 번만 가면 안 되냐, 저 진짜 한 번만 가고 싶다. 절대 안 된다. 변기를 중환자실 제 방으로 가져다 주시고,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처음 며칠이 진짜 너무너무 우울한 거예요. 저는 크리스천인데 저는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을까봐 진짜 걱정을 많이 했고,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숨이 안 쉬어지는 그 상황에 오니까 그 죽음이라는 게 너무너무 무섭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느꼈었거든요. 가족들이 매일 저를 면회를 하러 올 때마다 가족들이 가정 예배를 드렸을 때 읽었던 본문 말씀을 쪽지에 적어서 갖다 주고 미니 성경책을 갖다 주고 USB에다가 찬양을 담은 다음에 블루투스 스피커에 꽂으면 들을 수 있게 그렇게 갖다 주고 저도 이제 혼자서 막 말씀도 읽고 찬양도 듣고 하면서 제가 그 심혈관계 중환자실로 옮겨졌을 때는 아, 난 절대 죽지 않겠구나, 난 이렇게 죽지 않겠구나 라는 어떤 확 강한 확신을 거기에서 저는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되게 그때부터는 감사함으로 바뀌었던 순간인 것 같아요. 더 늦기 전에 병원에 오고 딱 알맞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내 방에는 TV가 있고, 이렇게 감사한 것들을 많이 생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한 열흘 정도를 중환자실에서 보내면서 많이 회복이 되었고, 그래서 다시 일반 병동으로 이제 드디어 내려오게 됩니다. 빠르게 회복이 됐었고 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저는 5일 만에 일반 병동에서도 퇴원을 하게 됩니다. 이 급성 심근염이라는 병을 가지고 병원에 들어왔다가 저는 15일 만에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에 그 호스를 연결하기 위해서 구멍이 뚫린 그 자국이 지금도 여기에 남아있거든요. 이 세 개가 이렇게 뿅뿅뿅 이렇게 있는데 1년, 2년, 3년 동안 저는 계속 주기적으로 심장 초음파를 검사하러 병원에 다녔어요. 근데 이제 3년째가 되던 해에 또 심장 초음파를 검사를 하러 갔는데 심근염을 앓았던 사람이라고는 무색할 정도로 심장이 너무너무 깨끗하고 너무 건강한 상태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되게 그거에 대해서 자유해진 것 같아요. 그 걱정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 같고, 사실 그때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느낀 게, 아, 내가 이대로 만약에 죽는다면 나는 아쉬울까? 아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제가 해보지 못한 거, 제가 마음속에만 품고 있었는데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너무 많이 남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그 일을 계기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바로 해보자라는 뭔가 그런 생각이 더 강해진 것 같아요. 그게 좀 더 확신으로 변했던 것 같고, 제가 진짜 해보고 싶은 거를 생각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4학년 2학기 중간고사 때쯤에 아프기 시작해서 중간고사 시기를 놓쳤고요. 그 길로 바로 질병휴학을 때렸고요. 저는 아직도 인생에서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이 저는 아직도 좀 되게 많이 남아있어요. 그냥 문득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어제 세수를 하면서 보는데 여기에 그 상처가 아직도 너무 선명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그 흉터가. 이게 참 나에게 좋은 자극이 되었구나, 지금도 좋은 자극이 되어주고 있구나 라는 거를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심근염이라는 병이 20대에는 정말 잘 안 걸리는 병이긴 한데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 시기를 잘 지나고 지금 또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에 위안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요즘은 제가 굉장히 많이 지쳐있는 상황이에요. 제 스스로가 요즘은 조금 많이 버겁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당연히 저는 제가 한 선택을 후회하진 않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선택함으로써 제가 놓치게 된 것들에 자꾸 시선이 가서 그게 자꾸 저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또 이겨내겠죠? 이겨내야죠. 네, 저도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한다는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해외 취업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돌아올 예정이니까요.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